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까지 어디에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웹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해준 사용자가 26%,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에 17%, 머신러닝에 10% 정도의 비율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프레인 사이트에 있는 분석 결과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요. 한국 응답자들 모수가 굉장히 적지만 한국 응답자들은 어디에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어 줬었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만 따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가 아니라 코드로 추가를 해주고요. 이 코드를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제 한국 응답자들은 역시 전체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웹 개발에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데브옵스 순이에요. 그래서 전체 응답자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Normalize True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그 한국 응답자는 모수가 적지만 전체 응답자 중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응답자에서는 26%가 웹 개발에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한국 응답자들은 37%가 그 웹 개발에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는 17%와 10%의 사람이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응답자들은 17%, 8%, 그 다음에 7%가 데브옵스 쪽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한국 응답자들 그 전체 모수가 좀 적어요. 코리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따로 담아 주었고요. 쉐이프를 찍어 보게 되면은 코리아 123개의 응답이 있어요. 이 123명의 응답자들이 응답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지난 비디오와 다르게 그 콜라보레이토리가 좀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디스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램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가끔 여러 개의 노트북을 열어놓으면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리소스가 부족하다, 좀 닫아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가끔 뜨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가 추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상태와 함께 제가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디스크는 전체 한 50기가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20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램은 12기가 중 0.8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국 응답자들이 어디에 파이썬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밸류 카운츠의 노멀라이즈 트루를 통해서 비율로 한번 봤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리셋 인덱스로 인덱스를 다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컬럼 이름을 use와 count로 바꿔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요. C본에 있는 바플롯을 통해서 그 시각화를 할 거고요. 데이터는 코리아 use라고 새로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할 거고요. X축에 count, Y축에 use를 넣어서 C본으로 바차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웹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데브옵스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라고 저희 한국 응답자만 따로 모아놓은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현재 프로젝트에서 파이썬을 메인 랭귀지로 사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프레인 응답자 중에서는 69%의 응답자가 파이썬을 메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가 두 번째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에선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준 응답자가 9%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응답자들이 파이썬을 업무의 메인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 제가 기존까지
답지, 응답을 분석했던 질문들은 그 응답이 하나의 컬럼에 다 모아져 있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코리아의 요 밸류 카운트를 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응답을 다른 컬럼들 중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따로 각각의 컬럼 이름 앞에 있는 컬럼들이 있어요. 선다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다형 질문 하나만 초이스하는 싱글로 초이스하는 질문은 이렇게 밸류 카운트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개를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이렇게 앞에 응답이 있어서 전처리를 좀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머신러닝이라고 응답해준 어디에 파이썬을 쓰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고 머신러닝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를 밸류 카운트로 위와 동일하게 보면은 머신러닝이라고 응답한 사용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거는 한국 응답자는 아니고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74명이 머신러닝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해줘도 응답이 다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머신러닝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에서 낱너린 거를 썸을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선다형 지문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베이를 그냥 서베이 제가 R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서베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컬럼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거를 서베이의 질문을 이제 로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로우로 옮길 때 여기 T, 트랜스포스의 약자인데요. T를 통해서 컬럼과 로우를 바꿔줘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질문 위에 컬럼에 있던 항목들이 다 로우로 이동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X축과 Y축을 변경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네임, 여기 이 인덱스 이름을, 여기 지금 인덱스가 이름이 없는데요. 이 인덱스 이름을 퀘스천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퀘스천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리셋 인덱스를 해서 앞에 인덱스 번호가 따로 붙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헤드를 찍어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헤드를 찍으면은 위에서 5개의 데이터만 미리 보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퀘스천 항목에 질문들이 쭉 나열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전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What do you use Python for? 이 질문을 요 앞에 보면은 그 응답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만 따로 데이터 프레임에 python4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question이라는 그 컬럼만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question 컬럼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위에서 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 점을 찍어서 퀘스천이라는 컬럼을 불러왔고요. 이렇게 영어로 된 컬럼들은 바로 이렇게 점을 찍고 메소드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써줘도 되는데 만약에 컬럼명에 공백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한글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영어 그 캐릭터로 되어 있는 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python4가 들어가는 그 질문들만 쭉 모아왔어요. 그 왼쪽에 있는 이 항목들이 응답이 될 건데 선다형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에서 리플레이스, 이 응답에서 이 답변만 추출을 하고 싶어요. 이 답만 추출을 하고 싶어서 이 python4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은 replace라는 거 string.replace를 통해서 그냥 공백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답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 답이 남으면은 이 답을 위에서 썼던 그 이스널에 sum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항목에 몇 개가 응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는 정규 표현식에서 다른 기호, 예약된 기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기호들은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공백으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덱스는 퀘스천으로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를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질문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응답 항목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6개의 로우가 있는데요. 16개의 로우를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은 이 로우가 컬럼으로 다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원래 상태대로 트랜스포즈 해서 X축과 Y축을 변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각각 이 데이터 어널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데이터 애널리스라고 응답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웹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웹 개발에 선택을 해준 응답이겠죠. 그래서 그 응답들을 여기 NAN이라고 not a number의 약자인데요. 이런 널 값들을 제외를 하고 결측치가 아닌 값들을 다 썸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낱너린 값을 썸을 해주게 되면은 그 응답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answer에 count를 해서 soft를 count로 역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했어요. 답변이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면은 가장 응답이 많은 그 응답이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웹 개발, 데브옵스 순으로 나왔어요. 선다형 질문에서는 파이썬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그 전에 봤던 질문은 프로젝트에서 뭐 그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이번에는 선다형 질문으로 물어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웹 개발, 데브옵스, 머신러닝 순인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컬럼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질문들을 트랜스포스 해서 X축과 Y축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을 바꿔서 그 질문 항목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다시 이즈널에 썸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었어요. 저는 트랜스포스를 2번을 해서 이렇게 응답값을 추출을 했는데 굳이 트랜스포스를 2번 하지 않고 그냥 컬럼명만 뽑아와서 컬럼명을 다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파이썬 4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뽑아왔던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요. 이 파이썬 4라고 한번 헤드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4라고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여기에서 컬럼스로 하면은 이렇게 컬럼 이름만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트랜스포스 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4 여기에서 파이썬 4a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보면요. answer와 count만 있는데 그럼 이 위에 거를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4t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컬럼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을 포문을 돌면서 질문을 제거를 해서 다시 컬럼명을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저는 좀 복잡하게 트랜스포즈를 2번을 해서 전처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컬럼스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컬럼의 이름만 바꿔서 전처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하게 실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꼭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실습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C본의 바플롯으로 그려보면요. 카운트 값에 따라서 answer, 응답을 카운트를 해서 보면 데이터 분석, 웹 개발, 데브옵스 순으로 이렇게 C본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베이라고 제공되고 있는 이 데이터의 크기가 쉐이프를 찍어 보게 되면은 꽤 많아요. 19,835개의 로 응답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질문도 283개로 컬럼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실습했던 거를 바탕으로 다른 질문들도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젯브레인 사이트에 가셔서 비교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파이썬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분석해보는 재미있는 실습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PSF와 젯브레인에서 진행했던 파이썬 서베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